작년 연봉 협상 기억나시나요? 아마 3%, 많아야 5% 정도 오르셨을 겁니다. 회사 동료들과 그래도 오른 게 어디냐 웃으며 저녁 한 끼 드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었는데 왜 한 달을 버티는 건 더 힘들어졌을까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체감하는 외식비와 교통비, 생활물가는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생활비는 몇 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나는 앞으로 걷고 있는데 발밑의 땅이 더 빠르게 뒤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느낌.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뉴스를 켭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달러다. 아니 일본이다. 아니 다시 다른 자산이다. 그 말에 따라 어렵게 모은 돈을 이리저리 옮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은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았던 기억만 남아 있을 겁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왜 우리는 항상 늦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자산은 제자리일까요? 여기 아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의 소음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쟁, 금리, 위기 뉴스가 쏟아져도 크게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들의 자산은 수년 단위로 꾸준히 불어납니다. 비밀은 정보력이 아닙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냥꾼의 관점과 농부의 관점입니다. 사냥꾼은 오늘 무엇이 오를지를 쫓습니다. 15% 급등한 종목, 새로 뜨는 테마,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기회.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에너지는 많이 쓰지만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냥감은 언제나 사냥꾼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부는 다릅니다. 그는 숲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비옥함이 증명된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여러 씨앗을 나눠 심습니다. 심고 나서는 매일 캐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싸질 때 더 많은 씨앗을 심습니다. 이 차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냥꾼은 언제 사고 팔지를 고민하지만 농부는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를지를 고민합니다. 2020년 시장이 급락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냥꾼은 공포에 팔고 떠났습니다. 농부는 묵묵히 더 많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결과는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은 어떻게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ETF는 수많은 기업을 한 번에 담은 씨앗 꾸러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 지수 ETF 하나만으로도 수백 개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마법에서 가장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투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기 두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A는 20살부터 딱 10년 동안만 매달 50만 원씩 씨앗을 심고 그 뒤로는 구경만 했습니다. 반면 B는 20대엔 즐기다가 30살이 되어서야 위기감을 느끼고 60살까지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했죠. 투자 금액만 보면 B가 3배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A입니다. 20대에 시작한 10년의 시간이 30대에 시작한 30년의 노력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황금 시간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한 농부에게는 울타리도 필요합니다. 폭풍이 오면 작물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채권 같은 방어 자산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일부는 성장 자산에, 일부는 방어 자산에.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과 돈이 만나면 복리라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연 10% 수익률이라면 약 7년마다 자산은 2배가 됩니다. 처음은 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는 폭발적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인생 후반부에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왜 미국 S&P 500분이라는 땅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강조하는지 실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90년 동안 이 시장은 대공황, 세계대전, IT 버블,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인류가 겪은 모든 비바람을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 단돈 1,000만 원만 이 땅에 심어두고 잊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30년이 지난 오늘, 그 돈은 아무런 노동 없이도 약 1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냥꾼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수수료와 세금으로 돈을 낭비할 때 농부들은 그저 이 땅의 생명력을 믿고 기다렸을 뿐인데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특정 종목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시장 전체라는 땅을 사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복리의 현명한 농부는 위기도 대비합니다. 금은 오랜 시간같이 저장 수단 역할을 해왔고 달러는 위기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반은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투기가 아닌 버팀목으로서의 집입니다. 주식으로 성장하고 채권과 금, 달러로 버티고 생활 기반 위에서 시간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계절에도 살아남는 농부의 전략입니다. 투자의 목표는 한 번에 크게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속도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은 사냥꾼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농부로 남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